태초에 아이디어가 있었다. 오늘의 돈은 어제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다. 내일의 진정한 화폐는 바로 아이디어다. 미래의 세상은 아이디어가 지배한다.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다. 그렇다. 아이디어는 유일한 태양이다. 그것이 비추지 않는 곳은 바로 당신이 본 유일한 어두운 곳이다. 하나의 아이디어가 수백억 원의 가치가 있을까?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물론이다. 미스터 아이디어 책의 작가 레이먼은 오늘날 돈은 아이디어에서 나왔지만 내일의 아이디어는 돈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뇌가 아닌 근육을 생계수단으로 삼았고 대부분의 개인들과 회사들은 이를 먼저 따낸 다음 열심히 일함으로써 성공했다. 오늘날에는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열심히 저축하고 모은 돈을 투자하는 방식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부자가 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특히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가난해지지 않을지는 몰라도 진정한 부자가 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면 엘빈 토플러의 예측대로 정보와 지식이 유효한 수단일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보와 지식도 결정적인 변수는 아니다. 인터넷과 인공지능의 영향으로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정보와 지식이 빠르게 공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와 지식 대신 아이디어가 모든 경쟁의 원천이자 부의 젖줄로 부상하는 아이디어 경제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일반적인 정보와 지식은 이미 공용화된 지 오래이다. 챗GPT가 유행어의 톱순위에 들 정도이다. 인공지능 검색,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각종 서적 등을 활용하면 누구라도 특정 주제에 대해 광범위한 정보를 흡수할 수 있게 되었다. 약간의 노력만 하면 누구라도 쉽게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이다. 정보와 지식 이후에 무엇이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까? 답은 아이디어다. 세계적인 석학들은 아이디어가 진정한 자본으로 인정받는 세계를 예상한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나 IQ, 혹은 사회적 지위보다도 아이디어를 중요하게 여기는 세계로의 진입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경제체제의 문을 열 것이라고 한결같이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진행 중이다. 많은 기업들이 그들의 미래가 지속적인 아이디어 창출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수시로 열리는 기업들의 내부 회의를 생각해보자. 정보와 지식은 이미 쉽게 찾을 수 있는 범용제가 되었다. 회의 참가자들은 대부분 관련 정보나 지식은 잘 알고 있다. 정말 희소한 것은 현안 난제를 멋지게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이다. 그렇다면 아이디어와 창의성이 보다 중요해지는 아이디어 경제 시대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무엇보다 정보 격차 대신 아이디어 격차가 사회적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다. 창의적 계급, 즉 풍부한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를 주도하는 반면 정보나 지식은 많아도 아이디어는 부족한 아이디어 문맹자들은 몰락할 가능성이 크다. 기업 내에서도 아이디어를 계속 만들어내는 직원들은 승승장구하겠지만 기존 업무 관행에 안주하는 직원들의 운명은 장담할 수 없게 된다. 21세기 경제는 근육이 아니라 두뇌에 기초한다. 아이디어가 모든 것에 우선한다. 아이디어가 경쟁 우위와 부의 원천이다. 부자가 될 것인가, 평범함에 그칠 것인가의 문제는 빅 아이디어를 창출하는가, 못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스마트한 아이디어다. 부자는 근육이 아니라 머리로 일한다. 두뇌의 힘이라는 것은 새로운 경제를 주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역사상 어떠한 시기보다도 기민한 아이디어와 그것이 창조해낸 비즈니스 모델은 높이 평가되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도처에서 두뇌의 힘이 이룬 기적들을 목격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 그 자체이다. 큰 부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곧 빅 아이디어를 얻는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한다. 오늘날 엄청난 가치를 지닌 기업이나 상품들 대부분이 단 하나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개인과 기업의 미래는 모두 아이디어에 달려있다. 그렇다. 아이디어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기폭제이며 부자로 가는 길로 통한다. 부자가 된다는 의미는 어떤 면에서 하나의 쓸만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새로운 검색 엔진을 개발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가능케 한 아이디어들이 없었더라면 네이버와 구글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 그렇다면 왜 모두가 부자가 되기를 바라면서도 머리를 쓰기 싫어할까? 인간은 왜 극히 최근에 와서야 현대 문명의 발전에 뇌를 사용하게 된 것일까? 스스로를 완벽하게 과대평가하는 것은 잘하면서 왜 기술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일에는 수백만 년 동안 뇌를 활용하지 않았던 것일까? 인간들이 조상은 이미 100만 년 전에 오늘날의 현대인과 같은 뇌의 용량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고대 인간은 그 후 수십만 년이 흐르는 동안에도 위험이 닥치면 고작 짱돌을 주워 들거나 그저 이런저런 도구를 약간 더 사용하는 데에 그치고 말았다. 그 해답은 간단하다. 인간의 뇌는 기술적인 진보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가 있었고 지속적으로 거기에 매달려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아마 대부분의 지능을 놀고 먹고 섹스하고 복잡하게 얽힌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이용했다는 표현이 적합할 것이다. 종교와 신들을 수없이 만들어 시간과 능력을 낭비한 것도 무시 못할 이유일 것이다. 그리고 남는 지능은 타인과 싸우는 일에 소모했을 것이다. 삶은 끊임없는 전쟁의 연속이며 평화 역시 전쟁의 한 형태라는 점을 상기해보라. 인간은 인간에 대해서 늑대이고 만인은 만인에 대해서 지옥이다. 인간은 왜 뇌의 존재를 잊고 사는 걸까? 왜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그저 생존하는 것으로 만족할까? 영어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다. 인간이란 존재는 생각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려든다. 사람들이 그 정도로 생각하기를 싫어한다는 뜻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을 피하려고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린다든가 TV를 튼다든가 음악을 듣는다든가 항상 소음을 필요로 한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데 아침에 일어나 오늘은 어떤 옷을 입고 나갈까에서부터 점심에는 무엇을 먹을까, 저녁에는 누구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낼까에 이르기까지 하루 종일 5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피하고 말고 할 것은 무엇이며 피한다고 될 일인가? 혹시 이런 반문을 떠올릴 독자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화장실에서 아랫도리에 힘을 주면서 이거 똥이 왜 안 나오는 거야? 혹은 어떻게 하면 공분이 생길까? 등등 그런 것들도 생각이 범주에 넣는다면 현대인이 많은 생각을 하며 일상을 영위한다는 말에는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그렇다면 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10중 8구 평소와 다름없는 생각을 할 것이다. 배우고 익혀서 몸에 밴 생각 말이다. 결국 현대인의 생각 대부분은 인습적 사고인 셈이다. 그러나 인습은 답습이고 답습은 모방일 뿐 사고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인습에는 사고의 생명인 창의성과 열정이 결여되기 마련이다. 공을 들이지 않은 생각은 습관이지 사고가 아니다. 일반인들은 자질구레한 일상사에 묶이고 중요한 문제를 걱정하느라 더 중요한 문제를 들여다볼 통찰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같은 이유로 사람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같은 경험을 되풀이할 뿐이다. 예컨대 나이 20세부터 40세까지 20년간의 경험이 아니라 똑같은 1년의 경험을 20개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연구에 따르면 5살짜리 아이 중 98%는 고도로 창의적인 반면 성인 중에서는 2%만이 그렇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야후, 랩스터, 구글, 유튜브는 모두 무서운 아이들에 의해서 탄생한 기업들이다. 우리는 어쩌다가 창의적이고 열정적이고 유쾌한 어린이에서 근심 걱정과 고지식한 마음, 스트레스로 가득 찬 성인이 되었는가? 창의력을 발휘하고 창조적으로 사는 능력이 감퇴됐다는 점이 하나의 요인이다. 창의적인 정신이란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기는커녕 열정과 가능성으로 늘 꿈틀거리는 정신, 즉 장난기 있는 정신을 말한다. 불행하게도 당신을 포함해서 평범한 사람들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험을 추구하는 것은 어려울지도 모른다. 어떻게 하면 어린 시절에 가졌던 창의적인 시야를 재충전할 수 있을까? 학교를 졸업한 후 우리는 대부분 배우기를 중단한다. 하지만 위대한 사고를 위해 평생 학습은 필수적이다. 여러분은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박물관에 가야 한다. 또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연극이나 음악회에 가라. 색다른 곳은 참신한 경험을 제공하고 당신의 행동 양식을 변화시킬 것이다. 한 주에 한 번은 책을 사서 읽어라. 모르는 분야의 책을 읽고 당신의 기호가 아닌 영화를 구경하라.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음악을 듣고 알지 못하는 예술작품을 감상하라. 당장은 쓸모있어 보이지 않더라도 이런 지식은 평생 학습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다.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하다. 비즈니스든 부자가 되는 것이든 사회생활이든 개인생활이든 아이디어는 공장이나 천연자원 혹은 자본보다 훨씬 귀중하다. 결국 돈은 아이디어를 창출하지 못하지만 아이디어는 돈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아이디어가 곧 돈이다. 오늘의 돈은 어제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다. 내일의 화폐는 바로 아이디어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머리를 썼던 때가 언제인가? 어제인가? 까마득한가? 유용하게 보셨다면 검색창에서 성필원으로 인물 검색 부탁드려요.